민주당과 좌파 연합 세력, 심정 손박이 이 같은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 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어제 부산과 경남에서는 모두 80명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당의 험지 출마 요구와 지도자급 인사들의 반발 힘겨루기가 향후 총선 판도에도 큰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예, 국회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요. 또 총선에 나선 예비 후보자들은 더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치는 계속돼야 되겠지요. 데이터로 풀어보는 정치, 데이터 앤 이슈.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시원, 김범준 두 분 교수님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 함께 하시고요.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후보 등록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상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7일부터 내년 총선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어제까지 부산에서 46명, 경남에서 47명의 예비 후보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사실 네. 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해야 명함을 통해서 네. 이번에 내가 출마할 것이다 이런 의사를 또 밝힐 수가 있고 또 어깨띠를 맨 채로 네. 또 유권자들과 이제 악수도 하고 이럴 수 있기 그나마 때문에 선거운동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정치 네. 신인에게는 예비 후보 등록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계기로 이제 평가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에게는 이게 사실 여유가 좀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후보 등록을 안 하더라도 배지를 단체로 네. 뭐 얼마든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존재하고 말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여유로운 상황이긴 한데 특히 올해는 변수가 많습니다. 네. 사실 선거구 획정이 아직 어떻게 될지 깜깜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네. 보수 신당의 인적 구성도 이제 막 짜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보수 네. 진영판이 또 어떻게 짜질지도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만 부산 경남 34개의 선거구에 벌써 93명이 등록한 걸 보면 네. 앞으로 공천 경쟁부터가 상당히 피가 튀기겠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현행대로 될지 아니면 50명이 될지 아니면 75명이 될지 거기에 따라 선거구 획정 문제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지역이 6개 권역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부울경 지역이 하나의 권역이 되는데 이 225석으로 할 때는 울산 남구 울도 또 조정 대상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4개 정도가 225석. 근데 지금 이미 250석을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그거보다는 좀 적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 지금 저는 제가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예비후보 등록하고 지역을 다니다 보니까 다들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우려하시는 말씀이 서울의 국회에서 정리가 잘 돼야 될 건데 네. 저렇게 국회가 맨날 저렇게 싸우고 있으니 참 큰일이다 그 말씀하세요. 정당들이 자기들 당리 당략 차원에서 배지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주 지금 기존 여의도 정치에 한배를 느끼고 있는 상태죠. 이해관계가 아주 막판에 오니까 아마 첨예하게 더 대립하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이게 당초에 원래 얘기됐던 선거법하고는 지금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거의 30석을 하니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보통 일반 시민들은 내용도 잘 몰라요. 잘 네. 모르고. 선거법 협상,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야당은 또 계속 거리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자, 이런 현재의 분위기가 또 정당 지지도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지 이번 주 조사한 내용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먼저 데일리안의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34%, 한국당이 30.5%로 민주당이 3.5%포인트 앞서가는데요. 이번 주에 격차가 오차 범위 이내로 좁혀진 게 데일리안은 특징이라고 큰 할 수 차이가 있습니다. 없이 나타났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부산 경남의 경우 이제 반대로 네. 자유한국당이 9%포인트 가까이 이제 민주당을 앞서는 그런 결과가 그렇네요. 이건 나왔습니다. 다 데일리안에서 조사한 거고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리얼미터 조사도 보시겠는데요. 네. 전국 지지율부터 보시면 민주당이 40.8% 그리고 한국당이 30.6%로 10%포인트가량 민주당이 네. 앞서고 있고요. 리얼리미트에서는 또 껑충 민주당이 앞서는군요. 네, 상당히 기관별로 차이가 있긴 네. 합니다. 그리고 부울경으로는 이제 반대로 한국당이 1.8%포인트 차이로 민주당을 앞서가는데 역시 네. 격차가 이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우리 부산 경남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뭐 거의 크게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네요.
나왔는데 국정 지지도와 또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네, 보통은 이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한 개념으로 생각을 그러니까요. 많이들 하는데 네. 이번에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네. 이제 따로 분리해서 지지도를 묻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좀 흥미로운 부분이요. 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잘 못하고 있다가 48.5%, 잘하고 있다가 47.9%로 사실 두 응답이 비등비등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그렇네요. 그런데 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을 물었더니 네.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지하는 비율이 네. 반대에 비해서 18%포인트가량 높게 나오는 오차범위 밖에 크게 차이가 났어요. 상당히 네. 범위 밖으로 넘어간 그런 차이죠. 특히 이제 끝까지 지지한다는 의견, 이른바 네. 강한 지지층이 41.1%나 된다는 네. 점도 상당히 특이한데요. 뭐 한마디로 일하는 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사람은 괜찮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또 상당히 풀어볼 있는 수도 걸로 있겠네요. 분석이 됩니다. 네, 말씀하세요. 부울경 지역을 봐도 네. 지역 여론 뭐 비슷한 패턴으로 나왔는데요. 국정 지지율을 물었을 때는 38.1%만이 잘한다고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율을 물으니까 훨씬 높은 48.9%까지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또 보였습니다. 이게 끝까지 지지는 32%를 살짝 상회했습니다. 네, 이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는 이번에 아마 처음으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저도 뭐 이번에 처음 봤는데요. 네. 좀 재밌는 현상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아론 평론가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를 봤을 때는 국정 지지도와 대통령 예. 개인에 대한 지지도 이렇게 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에 대한 퍼스널리티라든지 그다음에 성향이라든지 네. 이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 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은 아직까지 참 좋은 사람이다. 네. 이런 데 대한 그다음에 신뢰감도 있고 선호도도 있고 지지도 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인데 문제는 이제 국정 지지도가 이게 격차가 크단 말이죠. 네. 둘 간에. 그 국정 지지도는 좀 이렇게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청와대라든지 행정부 안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네. 예, 그래서 좀 격차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낮게 나온 경향이 예, 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좀 이번에 처음 보는 네. 현상이라,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20대 총선을 생각해 보면 부산 경남 지역에서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예. 새누리당 지지도가 거의 한 60% 가까이 갔었어요. 민주당 거의 20%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거 정말 많이 따라잡았다는 느낌입니다. 이번 총선도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까요?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PK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51대 49로 재편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만한 지역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만만한 지역이 없고 실제로 부산도 그렇지만 경남 지역에서도 인구가 높은 지역, 네. 양산, 김해, 창원, 거지할 것 없이 도시적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네. 선호도가 높고 그런 것 같으면 PK 공이 어느 지역을 가도 지난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완전히 정치 지형이 재편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위 보수 정당, 자유한국당의 거의 아성이었는데 이게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네. 계속 외연이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양산 김해를 출발해서 네. 부산은 또 낙동강 벨트 안쪽으로 계속 침에 들어오고 있는 거고 네. 경남은 더 외연이 넓어져 가지고 창원을 지나서 이제 그제까지 내려갔다 이런 평들이 왔는데 그게 아마 비슷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 거의 지금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긍정이 더 높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총선에 있어서 든든한 우군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부산 경남 지역에서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는 좀 판단을 유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여태까지 저희가 이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 일정 정도 인관성이 있었거든요. 일관성이라는 거는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일정 정도 하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PK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이게 엄청 높게 나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번 조사가 아니라 또 다음 조사가 또 있으면 그때도 한번 또 다시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닌가. 몇 차례 더 해보고 또 경향성도 살펴봐야 이것만 된다. 가지고 너무 좋아할 건 아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예, 예. 네. 조국 사태 때 그런 국정 난맥상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지율이
쭉 빠졌습니다. 네. 빠졌는데 이번에 또 청와대 하명수사 같은 검찰발 이런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안 빠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는 인식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서 특히 네. 국회에 비해서 국회가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저 입법부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거의 바닥에 있다 보니 네. 여당이나 야당의 지지도는 떨어지지만 오히려 대통령 지지도는 반대로 상승하는 네. 대통령은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입법부에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거의 엉망이구나. 이런 반작용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선거구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구 여러 곳이 있지만, 예, 부산 경남에 34곳이죠. 예, 34곳들 중에서 지금 현역이 빠지고도 또 이게 6명이나 이름을 올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영도 지역하고 거제 지역인데. 영도 지역은 부산에서 가장 많은 지금 예비 후보 네. 등록이 된 곳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6분입니다. 민주당이 3분, 네. 그다음에 또 한국당이 4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비호 지금 그 지역위원장이 네. 또 나와 있고, 그다음에 김영원 변호사님 오래 되셨죠? 그렇습니다. 출마 많이 네. 하셨고, 또 이름이 많이 알려져 계십니다. 그다음에 박영미 부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하다가 이번에 그만두시고 이제 출마하셨죠. 네. 노무현 재단 지금 공동대표라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곽규택 또 변호사가 또 한국당에 있고, 그다음에 강성훈, 정창범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국당이. 근데 이제 여기 또 이현주 의원 우리가 또 많이 들어서 그쪽에 그렇습니다. 나온다는 얘기가 있지 배제할 수 않았습니까? 없죠. 그래서 뭐 현역 의원들이 아직까지는 예비후보 등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현주 의원이 올지 안 올지 이 부분이 또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당내에서도 상당히 경선이 상당히 그 치열하게. 강도가 높을 것 같다, 서로 간에 치열할 것 같다. 이 부분을 좀 저는 좀 재밌는 관전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지역들을 또 어떤 의미에서 눈여겨보고 네,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다시 만나는 적수들, 그 네. 리턴 매치 지역들 아하, 눈여겨보고 네.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부산 사상구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문 대통령이 네. 의원 시절에 지역구였던 곳인 그렇습니다.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지역구였죠. 그렇죠. 배재정 전 의원 이번에 청와대에 가서 문 대통령이 따로 네. 기념 촬영까지 해주는 바람에 일단 선거 사무실에 걸어둘 든든한 사진 하나는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사진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상대가 장제원 의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분이죠.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이 지역 어떻게 될지 관전 포인트로 보이고요. 네. 이 밖에 북, 강서, 갑의 이 박민식 전 의원 그리고 현역 전재수 의원의 대결. 이번이 벌써 4번째 맞대결이거든요. 특히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인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정면 대결을 한번 해보겠다. 좀 벼르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네요. 그렇게, 지금 아마 3번 했었죠. 예, 그리고 네. 이번이 4번째. 그러니까요. 예,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보 정치 1번지로 불려온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제 배지를 단지 비교적 얼마 안 된 여야부 그러니까요. 의원과 함께 이제 강기훈 전 의원이 다시 네. 맞붙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역은 야권 통합이 이루어질지가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야권 통합이 이루어져도 진보 진영이 이길지 이 부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런가 하면 경남 최다선인 이주영 의원 네. 마산 하포 지역 다시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가고요. 또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만 5번째 출마하는 하균한 변호사 네. 마산 회원을 통해서 국회 입성이 가능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기장군 3선을 한 오규석 군수가 이번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면서 출마할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기장군 판도도 이제 궁금해지고요. 네. 사실 PK 중진의 대표격인 인물이 바로 이렇게 유기준 의원인데 네. 한국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좀 체면이 깎인 부분이 그러니까 있어서 10표 정도 얻으셨죠. 그러니까요. 지역구인 서구에서 얼마나 선전할지 좀 네. 관심이 갑니다. 예. 그렇네요. 이거 눈여겨볼 때가 참 많습니다. 맞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좀 제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눈여겨보고 계십니까? 네, 이걸 뭐 저희는 재미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본인들은. 아니, 재미도 있고 힘든 상황이죠. 의미도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배재정 전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저는 좀 이게 많은 우리 부산 시민분들이나 전국적으로도 네. 아까 이현주 의원도 얘기했지만은 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배재정 의원은 뭐 아까 우리 유평론가도 얘기하셨지만 네. 대통령께서 정치에 또 입문도 시키고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도 하시고 이번에 또 이제 또 서울에서 또 종편 방송도 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다시 또 뭐 이미지도 좀 많이 알렸고 근데 뭐 장제원 의원이야 뭐 바른 말도 많이 하고 막말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정치인으로서는 뭐
이름이 상당히 많이 알려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길지 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선 대결에서는 배재정 의원이 졌단 말이죠. 예. 리턴 매치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예. 또 대통령이 지역구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네,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김 교수께서는 네. 저는 거기 창원 진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창원 진해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 텃밭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 올 봄에 네. 민주당에서 경남 지역에 여러 군데 여론조사를 하면서 네. 창원 진해를 이기는 지역으로 분류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뭐 공교롭게 김성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고 그렇습니다. 창원 진해가 인구가 한 15만 명 정도 되는데 네. 지금 거기 동네가 지금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벌써 거론되는 분만 김영선 전 의원 나오신다 그러고 사선이죠. 이달곤 전 행자부 장관 네. 이분도 나오시고 또 엄호성 전 의원 이분도 지금 부산에서 예전에 출마하셨던 하셨던 분인데요. 분인데 사화였는데 나오시고 네. 민주당에서는 아덴만 영웅이라고 하는 그분 황기철 전 네. 합참의장 네. 총장하셨던 분 그분도 나오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인구가 한 15만인데 전체적으로 구성이 네. 약 해군하고 해군 가족들 포함해서 한 40%. 네. 그다음에 그 지역 토박이가 또 한 30%. 네. 그다음에 최근에 창원 진해가 계속 이렇게 개발되면서. 팽창하다 네. 보니까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한 30%.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항상 보수 정당에서 갖고 갔던 창원 진해가 어쩌면 이번 선거 때 아주 격전지로 네. 뜰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재밌는 지역이 될 거다. 어느 사람이 어느 정당이 토박이나 또 외지인들 그다음에 또 해군 가족들의 민심을 네. 얻을 수 있을지 그 대단히 아주 그러니까요.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지역이 될 것 같아요. 창원 진해가. 예. 진해를 대표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예. 사상과 진해가 어떻게 다른 지역 하고 될지. 싶은데 진해 할 수 없습니다. 예. 자, 한편으로는 지금 험지론의 또 주인공들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지금 다른 행보를 보이기도 하고 있죠.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공천기획단이 네. 이른바 지도자급은 꽃길을 걷지 마라고 하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홍준표 전 대표를 꼭 집어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은 왈가왈부하지 말라 이렇게 당장 맞받아 쳤는데요. 네. 일단은 좀 상황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 김태호 의원은 일찌감치 고향 거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떤 형태든 저는 진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솔직히 고백합니다. 이번은 때가 아니고 오히려 총선 이후에 더 큰 희생적 요구도 있다. 그래서 그 역할도 좀 유배해 줬으면 좋겠다. 네, 들으신 대로 입장이 이렇습니다. 나도 내 코가 석자다. 지금 당의 앞길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고향에서 치르는 선거라고 무조건 꽃길이다. 이렇게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당장 현역인 강석진 그런데 의원과의 이거 한국당 현역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경선부터 상당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오늘 아침 보니까 또 홍준표 전 대표가 쉬운 길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선에 이기는 길을 가리는 것이다. 나는 머리수나 채우는 그런 용도 아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뭐 이런 이야기 다시 한번 더 하셨어요. 예전에 여영국 정의당 의원한테 도의원 시절에 한번 했던 이야기로 기억하는데 이야기 한번 더 하겠다 해서 더 하셨어요.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지금 반박을 하는 내용이죠.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떤 형태로든 당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분이에요. 네. 당 내부에서도 뭐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싫어하시는 분도 많고 당에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 사실은 뭐라고 합니까? 좀 아리까리한 측면이 네. 있는데 김태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본인 말대로 험지를 계속해서 출마를 해왔고 네. 그다음에 또 당의 요구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선거인 줄 알면서 지방선거에도 또 나갔고 자기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에 생환이 우선 목표라는 말이 정치인 입장에서는 솔직한 표현일 겁니다. 아생 연후에 살타다. 네, 생환이 먼저라는 게 아주 솔직한 표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거가 정치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그 뒤에 더 큰 대선도 있고 또 많은 다른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생환을 해서 국회에 들어가면 본인이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거라 봅니다. 네. 당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을 다르게 대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 황교안 체제가 계속 가는 부분에 있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일정 부분 좀 기회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의미의 기회를 말씀하시나요? 그 차기 당대표라든지 네. 아니면 대통령 후보라든지 이런 쪽의 기회도 지금 잃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이고 그래서 당 내에서도 지금 뭐 공천 혁신을 해야 되지만 네. 이게 또 잘 될 것 같지 않다. 왜냐면은
이 지도자급이라든지 다선 중진 의원들을 이렇게 함부로 또 건드리긴 힘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참 험지를 지금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주의 베스트 워스트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평론가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오랜만에 베스트를 오늘 베스트 들고 오셨어요? 꼽았는데요. 네. 이호준 소령을 꼽았습니다. 네. 이번에 군부대 내 그 차량 충돌 사고로 거의 절단해야 될 위기에 놓인 그러니까요, 팔이 뭐 거의 못 쓰게 돼버렸던데. 피부만 그죠? 남아 있었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20대 장병의 팔을 구해준 네. 인물인데요. 아마 이름만 들어서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석혜균 선장을 살렸던 네. 외상 전문의죠. 이국종 교수의 아하. 제자다 하면은 네. 그 스승의 그 제자다라고 아마 다들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12시간 사투를 벌였다는 그런 네. 점에서 요즘에 뭐 선거법 두고 정치권은 밤낮으로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비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해서 베스트로 꼽았습니다. 그렇네요. 모처럼 듣는 또 훈훈한 소식이었습니다. 예. 저희들도 반가웠고요. 어떻게 진시현 교수님께서는 네, 어떤 고민? 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들고 네. 나오셨습니다. 예. 네, 이 주의 워스트고요. 이번 주 초에 이 한국당 지지자 그다음에 태극기 부대 일부분 그분들이 이제 또 국회 난입 사건이 있지 네. 않았습니까? 집시법 위반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응원을 하고 또 자축을 했단 말이죠. 그날 얘기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애국 시민 여러분을 보니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이 승리했다 이런 네. 식의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국회가 대의 정치의 장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장인데 거기서 폭력 사태가 벌어진 것을 자축하고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당대표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였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의 워스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범준 교수님께서는 지금 지지도 1위인 분을 지금.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부담이 많습니다. 예. 네. 이게 뭐 월스트라기보다는 저 문재인 대통령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서 식사도 직장인들하고 하시고요. 식사하시면서 네. 최저임금 문제도 뭐 말씀하시고 또 독도 구급 헬기 추락한 연결 식장에 가서 또 뭐 눈물도 잠시 보이시고 네. 이런 국민들의 감정을 만져주고 하는 이런 행보들 네. 이게 아주 소프트한 행보들이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네. 또 우리 대통령이 선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는 어떤 인식을 심어주는데 그게 기여한 건 사실인데 네. 저는 대통령께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소프트하고 말랑말랑한 문제만 대통령이 다루시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현 시점에서 대답해야 될 사항들이 참 많습니다. 뭐 언론에서 또 야당에서 연일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언급하기 싫은 부분은 계속 피해 나가시고 네. 계속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감정적인 부분만 터치하는 일만 계속 하시는데 네. 조금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고 계신 이 시점에 네. 좀 더 일도 잘하는 대통령이 되시길 정말 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요구나 질문 그리고 듣고 싶어하는 말씀에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고언을 해주셨고요. 자,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